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HSK 고득점 합격을 책임지고 있는 맛있는 중국어학원 HSK 합격 불격기 양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월 20일 새해 첫 시험 4급 시험 완벽 대비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독해에 관한 특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4급 시험에서 총 10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독해는 40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부분 문제는 단어 넣기 문제고요. 이 부분은 문장 순서 배열하기거든요. 근데 느끼시겠지만 두 번째, 第二部分 두 번째의 문장 순서 배열하기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출제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적합한 풀이법, 다른 말로 풀이 꿀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장, 3개의 문장을 순서에 맞게끔 배열을 해야 하는 문제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10문제가 나오는데 독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풀이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적 풀이가 필요하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독해 이 부분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4급 학생들한테 독해 이 부분을 잘 하는 사람이 앞으로 5급, 6급 잘해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A, B, C 각각 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대충 뜻만 감을 잡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딱 퍼즐을 맞추는 느낌으로 딱딱 논리적 구조가 맞게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아요. 그럼 이 능력은 곧 긴 장문을 해석할 때도 능력이 10분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파악을 하면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급 독해 이 부분 공부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시면은 앞으로 자신의 중국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꿀팁들을 잘 챙겨가시고 본인의 4급 독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중국어를 위해서 한번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고득점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풀이가 필요할 텐데 근데 혼자 하면 해석을 하겠죠. 근데 기술풀이는 뭐가 있느냐? 자, 제가 주장하는 기술풀이는요 주조부대를 활용하다라는 거죠. 주조부대. 살짝 말씀드리는 주는 주어, 접은 접속사, 부는 부사, 대는 대명사. 이들 단어가 있으면은 앞뒤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조부대를 인식하면서 문장 순서를 배열하면은 잘 풀 수 있다. 자, 모든 문장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 뼈대를 인식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본이겠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문장을 찾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3개 중에서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 찾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가 첫 문장이 될 수 없느냐? 바로 줄이면 접부대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속사, 부사,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체라는 접속사 아시죠? 무슨 뜻? 게다가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문장이 될 수 있겠을까요? 첫 문장이? 될 수 없겠죠. 갑자기 게다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라는 점층을 나타내는 단어는 앞에 어떤 낮은 단계가 하나 나오고 한 번 더 점순시킬 때 얼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얘가 가장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얘라는 것은 역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我也喜欢你이 문장에는 앞에 어떤 문장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한다 라는 것은 이미 너가 나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문장도 첫 문장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타가 있는데 여러분 타는 뭐냐면은 사물 혹은 동식물을 대신 받는 대명사거든요. 근데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뜻은 그것이거든요. 왜 대명사라고 불러요?
앞에 나온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을 다시 그대로 언급하지 않고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지칭했던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구체적인 그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가 있는 문장은,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을 접부대 중심으로 적용시켜 보고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고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풀이 시간 1분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정지하시고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정답을 풀면은 자, 그 다음에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는데, 자, 여러분들 얘가 있으면 뭐가 있나? 역시라는 겁니다. 첫 문장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쪼도 대명사니까 이것 대명사니까 어떻게 될 수 없게 첫 문장이 될 수 없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这种树叶라고 나와 있죠.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这 혼자만 있으면은 첫 문장이 될 수 없지만 这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这种树叶 이 종류의 나뭇잎은宽 넓다. 얘는 허하고 의미가 용법이 같다. 허의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한 덩어리로 하시라는 겁니다.宽은 넓다라는 거거든요. 넓고도 두꺼운 무엇? 绿色植物 녹색 식물. 다시 갈게요. B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하다라는 수로가 없거든요. 이러한 녹색 식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녹색 식물은 这种树叶 이러한 나뭇잎이 넓고 두꺼운 녹색 식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하다가 뒤에 따라와줘야 되겠죠. 이게 주어니까. 그 다음에 수로가 와줘야 됩니다. 여기 시보면 뿌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뿌진은 뭐와 같냐면은 부단하고 같아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뒤에는 뭐가 많이 따라와요? 예나 하이가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뭐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예가 있으니까 A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B, C, A가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좀 참고를 해볼게요. 뿌진 그리고 부단, 얼치에 예, 하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들 단어는 얼치하고 호응한다는 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뭐 예나 하이와도 호응이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주의하십시오. 자, 볼게요. 다 뿌진 장더가 잘못됐죠? 예,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더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이 더 뒤에는 보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긴 게 어떠하다. 그렇죠? 이더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긴 게 환수한 멋있다. 게다가 싱거 성격 또한 매우 좋다. 잘생긴 사람이 성격까지 좋기는 사실 그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은 뿌진이 여기 있고 얘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하고 그 다음 나중에 오겠죠? 얘는 제일 첫 문장이 되겠고 정답입니다. 이런 종류의 나뭇잎이 넓고 두꺼운 녹색 식물은 뿌진, 可以使 누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다 室内空气 실내 공기로 하여금 使는 영어의 make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다 更新鲜 더욱 신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能给 누구에게 우리에게 带来 가져올 수 있다. 뭐를? 이거 好的心情 좋은 기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였습니다. 비교적 좀 쉽게 잘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정지하시고요. 접부대 중심으로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걸 고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풀이 시작합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될 수 없는 건 누구? 소이가 있으니까 첫 문장 될 수, 접속사
따라서죠. 따라서. 갑자기 따라서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문장이 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타는 남자를 대신 받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잖아. 역시 첫 문장이 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면 B가 첫 문장일 거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儿子, 아들은 从来没什么什么过. 하나의 고정 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지껏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从来没 동사구어.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까지 남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儿子가 있는데 이 타라는 것은 이 儿子를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아들은 남자니까. 그러면 바로 A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B, C가 오는데 왜냐하면은 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호하고 호응합니다. 그럼 땅, 什么 호 하게 되면은 뭐뭐한 후에 이렇게 돼요. 만약에 뒤에 땅하고 뒤에 호응할 수 있는 게 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땅, 什么 시 하게 되면 뭐뭐뭐뭐 할 때가 됩니다. 어떤 사건 발생 시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听说 들었을 때 무엇을 我们 우리가 下学期 다음 학기 때 要去 가려고 한다. 하이난 해남에 가려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어떤 정보를 듣고는 이렇게 돼요. 그럼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반응이 누구예요? 바로 A죠. 그는 兴奋极了 흥분이 극에 달했다. 极了는 정도보의 일종입니다. 형용사 뒤에 와서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극히 흥분했다. 매우 흥분했다. 긍정적으로 흥분하는 걸 얘기하죠. 兴奋은. 그래서 정답은 B, C, A가 될 것이다. 연결해 볼까요? 제일 먼저 구체적인 누가가 와줍니다. 아들은 남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가 여기까지 걸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걸린다? 여기까지 다 걸려요. 땅, 什么什么后 뭐뭐한 후에 그는 매우 흥분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이는 여기까지 걸리는 게 아니고 그가 매우 흥분했다까지 걸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땅, 什么什么 后가 뭐뭐한 후에라는 사건 발생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럼 뒤에는 어떤 결과나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A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소이는 문장 끝까지 걸린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요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잘못된 또는 위험한 풀이법. 제가 저는 일부러 다른 강사님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들었어요. 이 부분 문제 풀 때 주어가 있는 것을 첫 문장으로 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먼저 골라라 그랬죠. 근데 이 방법은 주어가 있는 것을 첫 문장으로 골라라. 사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가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은, 주어가 없는 것처럼 생긴 문장도 첫 문장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은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된다. 이 논리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시고요. 이 문제를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풀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对위가 있어요. 对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주어처럼 생긴 게 누구 있냐면 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高校长, 고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A나 B 중에 첫 문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럼 타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을 대신 받는 대명사니까 얘는 A는 적어도 B 뒤쪽에 와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B가 첫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 논리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 교장 선생님은 매우 중시한다. 무엇을? 对于 어디에 대하여 这次职业技术大赛 이번 직업 기술 대회. 쉽게 말하면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직업적 기술을 테스트하는 대회를 얘기합니다. 직업
우리가 보통 국제 기능인 대회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직업 기술 대회에 대하여. 자, 여기서 중시한다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을 대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생각을 그랬죠. 만약에 여기가 첫 문장이 된다면은 중시한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B가 무엇을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C 문장 뒤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B 문장 뒤에 C가 오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A를 보면은 他很鼓励 그는 매우 격려한다. 무엇을? 많은 학생들이报名 접수하고 참가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重视 什么 라는 말도 쓰지만 중시하다 무엇을 또 对 혹은 对于什么重视 이렇게도 쓰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중시하다. 그래서 주어가 있는 것, 있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굳이 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얘를 먼저 써야 되죠. 对于 어디에 대하여? 这是 2번 직업 기능인 대회에 대해서 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매우 중시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对于什么什么重视가 되니까. 그래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对于가 그럴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고 교장 선생님은 很鼓励 매우 격려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접수하고 참가하기를. 가능하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독해 이 부분 문장 순서 배열하기에 있어서 두 가지 꿀팁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생각을 하라. 동사 뒤에는 적절한 목적어를 놔야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적절한 목적어가 와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장이 첫 문장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게 더 확실합니다. 어떤 것이 첫 문장이 될 수 없더라? 만약에 그 접속사라든가 부사라든가 대명사가 있을 때는 첫 문장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독해 이 부분 풀이에서 또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단걸 접속사 고정 격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루꼬라든가 루꼬가 오면은 뒤에 찌우가 따라온다든가 즈야가 오면은 찌우가 따라오고 또 뭐가 있나요? 뭐뭐이면서 뭐뭐이다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4급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5급, 6급 계속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중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다음 카페로 오시면 돼요.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치시면 제가 이런 자료를 무료로 다 제공하거든요. 그것도 엄선된 내용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네, 직접 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한 달만이라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18년 1월 20일에 있을 4급 첫 시험을 위한 완벽 대비용 적중 특강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